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5월의 첫째 주는 비교적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줘서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중간에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느낌이 드네요. 오늘이 목요일 같은데 보니까 금요일이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휴무로 또 다음 주도 4일뿐이 거래일이 없기 때문에 또 다음 주도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줘서 또 다행이고 휴일 전에 또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해줘서 또 전체적으로 기분 좋게 장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을 보면 어제에 이어 그저께죠. 뭐 이제 뉴욕 증시 자체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그 기대감 상실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도 단기 차익성 매물일 거예요. 단기 차익성, 즉 단기적인 거죠. 왜냐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자체가 이제 전고점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삼산을 그리고 있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도 불안 심리는 여전히 존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아직 크게 실려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미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는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5월 10일 날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양날의 칼 같은 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협상을 한 부분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뭔가 좀 잘못된다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안도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조심조심 하면서 시장의 중심 섹터에서 머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간 뭐 시장의 중심 섹터는 5G였는데 오늘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증시를 보면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물이 굉장히 쏟아져요.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물 출회되는 게 이 금투 쪽에서 이 매도가 멈춰야 코스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기관 쪽은 박스권을 지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박스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스를. 그래서 이 박스 상단에서는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환율의 영향 때문에 외인의 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외인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더 이어지고 뭐 소폭이지만 외인은 아직도 매수를 하는 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그런 부분은 미미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율은 점점 상승을 해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1200까지는 가버릴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또 시장에 한 번 정도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환율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죠.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5G 섹터가 드디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흔들리는 또 모습을 보여줘요. 항상 5G 관련된 주식은 이렇게 산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즉 올해 1월이죠. 작년 실적 나올 때. 그리고 지금 뭐 5월이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상승이 나오고요. 여전히 이제 5G 관련해서 장비가 지금 매출이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을 기다리면서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차피 실적이 좋다면 이렇게 가서 또 꺾이죠. 이 2분기 때, 즉 2분기가 오기 전에 꺾여 있는 지점을 잘 잡아서 또 그때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5G가 상용화가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은 한번 영상을 뭐 주말 이용해서 또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섹터들이 지금 분명 시장에서 굉장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쪽을 관심을 갖고 조금씩 편입을 해두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뭐 특징으로 보면 이제 정부에서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가 그간 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해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게임주 쪽에 수급은 괜찮아요. 특히 실적이 좋은 게임주. 예전에 그 중장기 추천드렸던 미투원이 그런 쪽이죠. 미투원, W게임즈 같은 경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익이 성장이 되는 섹터 쪽, 업체 쪽은 꾸준한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가상화폐 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페이스북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추가적으로 지금 코인 관련해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쪽은 관심을 가져도 큰 무리는 없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어, 맞죠. 흥구석유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트럼프 쪽에서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제 시작함으로써 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이슈를 먹고 사는 주식이다 보니까 쉽게 건들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급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고, 이 안에서 특히 제약 섹터의 수급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양매수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매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양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바닥에서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아닌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열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노는 것보다 이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면 이제 장 후반 들어서 프로그램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인 기관이 이제 오후 들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오늘의 매수의 부분은 그 나스닥 선물이에요. 나스닥 선물이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약보합에 출발해서 0.5%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쪽 관련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5, 이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와서 오후장에 이제 상승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말 이용해서 이 선물 포지션을 한번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옵션 만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선물 옵션 포지션을 좀 봐봐야 되고, 어제 그제를 보면 이 기관과 외인의 선물 매매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됐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매도가 이어질지에 대한 네, 확인을 해야 되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올린 게 제약하고 IT 오락문화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제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팔았습니다.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매도가 적다라는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적다라는 정도만. 그리고 자, 일단 이 종합을 좀 봐야 될 건데 코스피 종합은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이런 지표라는 게 2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주는 흐름이 좋은 건데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다소 불안한 모습은 있고요. 결국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수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고 일단은 강한 매도세를 하고 있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멈춰준다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버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 흐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단기 쌍바닥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양음으로 가는 모습이어서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네, 오늘 흐름은 좀 괜찮아요. 간단하죠.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월요일 날 여기서 양봉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다시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몇 번의 시도냐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었죠. 이런 흐름을 한번 해서 점프를 하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걸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800 언저리까지 상승이 가능한 흐름도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강했던 5G라든지 IT가 가는 것보다도 제약바이오가 다시 움직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기존에 원래 대장이었던 뭐 HLB, 신라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올 거예요. 새로운 종목들이. 그래서 그 새로운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럼 셀트리온부터 좀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은 양매도 나오네요.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이 3일 연속 강하게 매도를 하는데 뭐 이거는 기준봉이 나온 것 같아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스닥 지수를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붕괴를 시키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21선 기준에서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신라제는 바닥은 잡아놨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선까지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근데 이제 이걸 신규로 하기에는 너무 느려요. 종목이 너무 느려서 일단은 하나의 기준점으로만 놓고 보는 거죠. 기준점으로만. 그리고 이러한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오늘 이제 공시가 좀 뜬 메디포스트라든지 등등 했을 때는 전부 다 바닥권에서 빌빌거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전부 매물을 맞습니다. 이런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봤던 앱클론 같은 종목들은 매물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탑픽으로 지금 꼽는 거는 에클론이에요. 에클론. 1차적으로 에클론을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처음 언급드리고 여기서도
5일선 매수 언급을 한번 드렸고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윗꼬리를 오늘 제가 봤을 때 소화다. 거래량 동반인데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시총이 낮다. 이제 4,500억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8만 원 라인까지를 보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느낌상은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강한 장대 양봉을 뽑게 된다면 어 이런 물량 거의 매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 매물이 많겠죠. 그래서 탑픽으로 에클론을 보고 아무래도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죠. 이 자리에서 이, 이 봉이 나오는 날 여러분들한테 카카오는 매수를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좀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단기 박스권 돌파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클론을 단기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릭스도 비슷한 종목입니다. 비슷한 종목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다. 4,500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매물이 많이 나왔던 구간이 이 상장했을 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었고요. 그리고 이때 또 최대 거래량 비슷하게 물량이 나왔고 이 구간을 지금 지려밟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올릭스도 이제 관심에 놓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구간에 종목은 포착이 됐는데 미처 이거를 언급을 못 드렸어요. 언급을 못 드리고 지금 일단은 단기 추세대를 확실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 뭐 호재가 나와서 하나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뭐 이 종목은 뭐 중장기이기 때문에 뭐 신경은 안 써요, 사실 크게. 왜냐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월봉의 추세 때 하단에 근접을 한 종목에서 뭐 아싸리 이런 데를 찍고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툭 빠져야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 종목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시 언급을 드리지만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이 돌림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을 여기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한 번에 부딪혔고 이게 장기 이평선이 이제 누워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렸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가겠죠. 그런 모습을 네, 꿈꾸면서 좀 중장기 투자가 되는 거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인해서 이 주가를 떨어뜨렸죠. 이때 왜냐면은 그 실적이 적자가 돼서 어 비적성이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루머가 나오고 막 그래서 떨어졌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서도 실적이 적자가 아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한 네, 흑자 뉴스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기대감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 바닥을 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명문제약 전일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제 관련해서 정보를 드렸고 이거 오전에 좀 강하게 올라갔죠. 저도 이제 이거는 좀 매매를 해서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요. 저는 이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2차 파동을 먹은 거고 보통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먹을 때는 시초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눌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갭을 줘서 올라가서 그래도
대장이기 때문에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가 디데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5일선 이격을 봐야 되니까 뭐 2음봉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1음봉 정도에서 그 다음에 반등하는지 해서 한 번 더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점을 잡아서 일단은 거래량이 꽤 터져주는 변곡의 지점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G 제약을 같이 봤는데 사실 약했어요. 종목이 상당히 약한 흐름이어서 이 CMG는 아예 공략을 안 했습니다. 공략을 안 하고 정말로 이 메릴린치가 어제 들어왔던 거를 오늘 한 번에 다 매도를 하고 나갔네요. 보통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이 좀 있어요. 항상. 그래서 CMG는 좀, 네, 흐름이 안 좋게 됐다. 그래서 CMG는 좀 빼고요. 여기서. 다음엔 대장으로 보고. 그다음에 넥스트 BT 이 최장암 관련된 종목이죠. 시간에 좀 올랐는데 위치상 이제 내일 약간 떠서 출발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을 트면서 돌파가 나오면 이 매물대를 날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돌파 이후에 네, 공략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올릭스 말씀드렸고 마니커는 뭐 카페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한 흐름에 너무 FM적 그리고 이 마니커라는 종목 하나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는 네, 소중한 자산이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제 이제 그저께 제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뭐 이제 붕괴가 되고 나서 이 자리 매수가 되고 뭐 매수를 좀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오늘 거래량 딱 터진 봉 있죠. 이거 3분봉에서 거래량이 하나, 둘, 세 번 터졌을 때 이 구간 못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들어간 거고요. 전량 매도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보면 어제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오늘 흐름이 이 5일선 이쪽을 11선을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5일선의 저항에 맞아서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캔들적으로 오늘 보면 이 여기 있는 중심에 왔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장 상승 출발을 하면 11선을 장악하고 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는 올라가서 눌림을 받겠죠. 여기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이 1, 2, 3, 5부터 1, 2, 60 구간이 전투가 하는 구간이겠죠. 단기로 오늘 저도 이제 이거를 1175원에 이제 이 라인 그어놓고 이제 매수가 됐어요. 이때 매수가 되고 조금 매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기적으로도 한 5% 정도 수익권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엠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급등주가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게 이제 대장주의 엠파동이니까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맞고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주말이 길잖아요. 길면 이런 전염병 관련해서는 이슈가 많다라는 말 한번 드리고 나머지 뭐 사료나 이런 쪽은 좀 안 볼게요. 너무 이제 종목이 많아서 좀 네 그렇습니다. 뭐 애경산업 네 오늘 흐름 좋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21선 다시 올라타 줬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물량은 늘리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이제 월요일이 중요하겠죠. 이 21선을 돌파를 해서 이 위로 다시 추세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그러면 이런 구간이 단기 저항이 돼요. 그래서 4,900, 49,400원 라인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것만 보고 네 지속 홀딩 해볼 생각입니다. 지속 홀딩 해볼 생각이고 추세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표가 구속도 안 당해서 그것도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세아 PNC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뭔가 이슈가 터져야 가격이 한 방에 나올 것 같고 이번에 상승을 꼭 보여줘야 돼요. 꼭 안 그러면 기대감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종목에 대한. 그래서 빨리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속 공략했던 인터플렉스 흐름 좋죠. 이거는 지속 홀딩 해야 돼요. 지속 홀딩 해서 이제 너무 이거는 퍼펙트한 종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승의 구간만큼 더 올라간다. 엠파도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죠. 이거는 굉장히 상승폭이 커요. 지금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한 15% 이상 바닥에서 상승이 됐고 원하는 목표가까지 간다 하면 35% 정도의 네,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바닥권 돌파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중심봉을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언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다음 오는 화요일 날 이 고점이죠. 16,4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여기가 매도 자리고 돌파하면 18,000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되고 보통 이게 이렇게 하면 끝나요. 파동이.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맞게 돼 있습니다. AP 시스템 바닥 잡아가는데 지금 IT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것 같아서 따로 뭐 보지는 않고 있고 이 바닥을 어떻게 잡는 것만 볼게요. 이제 AP를 안 하고 HB를 했고 이거는 오늘 전략 매도가 됐어야 됩니다. 전략은 똑같았죠. 이러한 흐름을 바라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죠. 정확한 흐름에서 21선 위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오전에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고 오후에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30분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분할 매도할 준비를 해야죠. 하루 종일 밀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매도의 주체가 메릴린치인데 좀 헷갈리게 하네요. 장 막판에 다시 또 사들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좀 헷갈리게 해요. 그래도 단기적인 저항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가 추가 상승을 강하게 뿜으려면 실적 공시가 나와서 실적이 대폭 잘 나오면 또 전고점까지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뭔가 강력한 호재성 뉴스가 꼭 나와야 됩니다. 수급은 양호해요. 그래서 일단 21선을 어떻게 점령해서 지켜주는 흐름만 좀 다음 주에 봐보도록 하고, 카카오 너무 좋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 갭이 나왔어요. 갭이 또 이러한 갭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카카오도 이 구간 안에서 물량 소화를 거치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비슷한 종목을 언급을 드렸죠. 호텔신라.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카카오의 미래는 호텔신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공시가 돼서 추가적으로 계속 밀리는데, 음, MLCC 관련해서 점점 자동차용 MLCC가 많이 저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최대한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이죠. 어제 영상에서는 10만 4천원 라인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 보면 이 구간, 이 구간인데 일단은 종가상으로 어제 저점을 붕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매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또 상당히 악화가 됐어요. 근데 매번 그랬습니다. 매번 예전에도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 드릴 때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도 수급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양매도로 지속적으로 수급이 안 좋고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다가 결국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 중간에 이제부터는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 오는 날만 딱 보고 즉 이런 기준봉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기준봉을 찾는 거를 기다렸다가 기준봉 이후 이음봉 내지는 이음봉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면 네, 될 것 같고 거의 바닥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형주 이제 매수가 오늘 에스모 흐름 좋았습니다. 에스모는 방향 튼 것 같아요. 에스모는 방향 튼 것 같고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에스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 음봉이 나오면 이때 좀 잡아보는 거또 이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테크 솔루션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이러한 구간이 있죠. 많은 매물대, 많은 매물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오늘 윗꼬리를 달아준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양호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최근 기간에 최대 거래량이 터져줬다. 1차적으로 이 매물 소화가 됐고 이제부터 본 시세에 대한 게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봉 5일선 이격 맞으면 네, 매수 들어가면 참 좋을 거예요. 이거 추가 상승 분명히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에스모랑 에이테크 솔루션을 좀 다음 주에 보고 KC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큰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오히려 또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 이런 횡보 구간에서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뭐 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못 가는 종목도 많으니까 그래서 선을 딱 그어놨죠. 이런 여기가 깨지면 이제 저 밑에 즉 분봉으로 보면 이런 구간은 한번 깨겠구나라는 생각이 됐어요. 이런 구간까지는 오겠구나라고 해서 일단은 밴드는 이 밴드를 보고 있었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이제 장중에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매물 추리가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가에 네, 종가 부근에 원칙은 이거죠. 이 선을 강한 이탈이 안 나오면 매수한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매수해서 네, 종가 매수를 해서 넘어갑니다.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구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밀려버리면 그냥 손절해버릴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1400, 1500억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약 9600주, 1억 주 가까이가 좀 터졌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완벽한 소화보다는 1차적인 소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MS, 단기 눌림목, 이음봉까지 봐야 돼요. 오늘 음봉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음봉 하나 더 나오고 5일선 올라와서 탁 맞고 올라가는 흐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되게 많아요. 시장이 약간 이제 뭐 지수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약간 세력 그리고 테마
일관성 장세다 보니까 종목만 잘만 잡으면 네, 수익 내기 괜찮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주말에는 어린이날이네요.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자녀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긴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즐겁게 네, 그리고 편하게 휴식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